대부분 왜 라운드 숄더 하면 이 운동 많이 하시죠? 네. 백날 이렇게 운동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요, 일자목, 거북목이라고도 하잖아요. 구분등, 라운드 숄더, 그리고 골반이 틀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라운드 숄더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 라운드 숄더인지 알아보시려면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전신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요, 손만 보이면 되거든요. 정면으로 딱 서셨을 때 손이요, 요렇게 옆면이 보여서 새끼손가락이 보일랑말랑 한다 라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요렇게 손이 돌아서 새끼손가락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라운드 숄더에 좀 가깝고요, 완전히 손등만 보인다, 이거는 100% 라운드 숄더입니다. 라운드 숄더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 목도요, 라운드 숄더가 되면 이렇게 있는 사람 없잖아요. 전면으로 이렇게 일자목이 되고요, 라운드 숄더 때문에 일자목이 되기도 하지만 일자목 때문에 라운드 숄더가 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왜 라운드 숄더 하면 이 운동 많이 하시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아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에서 백날 이렇게 운동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허리 먼저입니다. 골반을요, 요렇게 엉덩이를 쏙 집어넣듯이 반듯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골반을 물항아리라고 생각하시고요, 물항아리를 붓듯이 골반을 앞으로 내밀고 허리에 정상적인 전방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요, 내가 얼굴을 빼고 굽히고 싶어도요, 굽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반 먼저 잡는 게 라운드 숄더 운동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만, 위에만 아무리 운동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밑에부터 잡아주셔야 돼요. 허리는 원래 전만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가 좀 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팔을요, 전면으로 뻗는데요, 그냥 뻗는 게 아니고요, 날개뼈를 내미는 거예요. 정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써서 사실은 내밀게 되는데요, 요렇게 벌어지듯이 팔을요, 발사, 이렇게처럼 발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을 앞으로 쭉 발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쭉 뽑은 다음에 끝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해서 쭉 내려가시는데, 이때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요, 날개뼈 아래쪽이 조이고 모아지는 느낌이 드시면 맞습니다. 어깨 가운데를 조이는 게 아니고요, 날개뼈 아래쪽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게 날개뼈 양쪽이 요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조여서 날개뼈를 모아주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요, 목을 이렇게 뺀 상태에서는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목도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당겨주는 일자목 운동이 같이 되게 됩니다. 허리보다 살짝 위에 있는 등의 느낌이 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 안에 온폭 들어간 등 부분에도 같이 느낌이 오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하부 승모, 날개뼈 안쪽에도 같이 느낌이 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1번 윗부분 운동이지만 윗부분 운동을 하기 위해선 아래, 가장 중요한 골반을 이렇게 물항아리 붓듯이 앞으로 기울인다. 그래서 허리에 온폭한 곡선을 만들어준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 날개를 발사하듯이 앞으로 쭉 뻗는다. 그리고 정면으로 끝까지 들어 올린 다음에 옆으로 펼쳐서 이 날개뼈 아래쪽이 쫙 모이듯이 쭉 조여주시는 거예요. 쭉 끝까지 조여주시고, 이 과정에서 목도 좀 뒤로 당겨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쭉 해주시는데요, 이거 몇 번 하시면요, 땀납니다. 왜냐하면 날개뼈를 바깥으로 미는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쭉 힘을 주고 그대로 힘 풀지 마시고요, 쭉 해서 날개뼈 아래쪽 모아주시고, 쭉 숨은요, 천천히 들이마셨다 후 내쉬면서 후 내쉬면서 쭉 밀어주시면 돼요. 한 10번에서 20번 사이 정도 하시면 땀이 송송을 맺힙니다. 근무하시다가 주무시기 전에 틈틈이 하루 2, 3회 정도 한 번 할 때 10번에서 20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시면요, 절대로 못 하세요. 지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반듯하게 앉으시고요, 골반 앞으로 이렇게 물항아리 붓듯이 내밀입니다. 허리에 온폭한 곡선 생기시죠? 팔을요, 앞으로 쭉 내밉니다. 발사하듯이 내미시고요, 위로 쭉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여기서부터 후 내쉬면서 날개뼈 아래쪽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 턱도 좀 당겨주시고요. 요게 한 번입니다. 이렇게
10번에서 20번 하루에 2, 3회 정도 하시면 좋겠어요. 골반이 틀어져서 오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죠. 골반 자체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저림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골반이 틀어지고 고관절이 틀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보행을 한다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뚜구닥뚜구닥 소리가 나는 게 1번이에요. 정렬이 맞지 않으면 왜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잖아요. 기계에서도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고관절만 아프지만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보세요. 허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고관절이나 골반의 높이 차의 문제는요, 곧바로 척추의 움직임에 연관을 둬요. 그래서 한쪽이 쩔뚝쩔뚝 하게 되면요, 척추도 흔들흔들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척추뼈 사이에 들어있는 디스크를 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디스크라든지 협착이라든지 다른 심각한 질환들을 유발을 할 수 있게 되죠. 양반다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혹은 양반다리를 했더니 다리가 한쪽이 뜬다 라고 하면 고관절에도 50견이 온 겁니다. 고관절 MET라는 걸 해볼 건데요. 자, 양반다리를 하시면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평평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앉아서 양반다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앉았더니 여기는 평평하게 되는데 반대쪽은 이만큼이 뜬다 라고 하면 이 오른쪽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쪄서 그런 거랑 상관없나요? 살쪄서요? 살쪄서라고 하면 양쪽이 각도가 똑같아야 되겠죠. 살찐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90도가 원래는 평평하게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저도 좀 뻣뻣하네요.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 안에 좁은 각도 안에선 쓰지만 못 쓰는 각도는 동작을 안 하려고 회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엉치 부분에 묶여있는 근육들을 제대로 다 못 쓰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쓰게 되면서, 덜 쓰게 되면서 생기는 통증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다리가 뜨는 쪽을요, 이 아래로 내리는 운동 할 건데요, 막 힘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근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다리를요, 아래로 내가 내리 누르는 힘을 줄 거예요. 그런데 아래로 내리 누르는 힘만큼 내가 팔을 이용해서 당기는 힘을 줍니다. 같은 힘을 주기 때문에 팔은 위로 당기고요, 다리는 아래로 내릴 거예요. 이 힘의 크기는 내가 최대로 쓸 수 있는 힘의 크기의 5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리는 힘과 위로 올리는 힘이 동일한 힘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다음에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아래로 미는데요, 5초 동안만 밀게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래로 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은 내 최대 힘의 5분의 1만 쓰세요. 더 많이 쓴다고 효과가 더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간 상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요, 약간 더 다리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각도가. 조금만 더 내려간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앉으신 상태에서요, 양쪽 다리 체크해 보셨죠? 더 위쪽으로 뜨는 다리, 이 부분을 팔로 감으시고요, 무릎을 아래로 밀면서 팔은 위로 당길게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단합니다. 근무처에서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MET를 최대 각도까지,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 각도까지 5회에서 6회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틈틈이 3번 이상 해주시면 양반다리 안 되던 부분이요, 양반다리가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일부러 밀어내는 힘보다는 네, 내가 밀 수 있는 힘, 맞습니다. 몸에서 밀 수 있는 힘 정도만 스트레칭 해주면 더 좋은 거네요. 맞아요. 내 근육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변에 붙은 근육들이 다 같이 수동적인 힘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각도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많이 개선된다고 하시나요? 그럼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꽤 오랫동안 통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스트레칭 이후에 통증이 좋아졌다 라고 하는 감사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충분히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입증한 것이겠죠. 중년 분들은 이제 직장도 다니시고 시간 없으시잖아요. 계속해서 운동 안 하면은 악화가 될까요? 그럼요. 어깨나 관절들이 고장이 나는 기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 써서예요. 통증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너무 과하게 써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무 안 써서. 그런데 과하게 써서 오는 게 20%라고 하면요, 나머지 80%는 안 써서 고장이 나서 오세요. 이 근육의 속성은요, 움직여줄 때는 원래의 그 기능을 잘 유지를 하게 되는데 동작이 줄어들면 점점 오그라들면서 가동 각도를 줄여요. 그래서
오십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 써서 덜 써서 오게 되는 거고요. 팔을 하루 종일 쓰는데 안 쓴다니 말이 되냐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깨 아프신 분들 이 팔을요 하루 중에 몇 번이나 끝까지 올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 앞에선 많이 쓰지만 원래 이 어깨가 움직여야 되는 가동 각도들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허리도 마찬가지고 이 어깨도 마찬가지 고장이 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칭을 못 하시게 되면 당연히 탈이 납니다. 한쪽 어깨에 오십견이 오면요 2년 이내에 반대쪽 어깨에 오십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쪽 어깨가 오십견이 와서 끝까지 못 올리기 때문에 반대쪽도 올릴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반대쪽도 오십견을 2차적으로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